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키 동대문점 수아프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영상이냐면은 제가 한번 리스트를 좀 많이 뽑아봤어요. 어떤 리스트라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탑4 질문, 총 4가지 질문을 선별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초보자인데 뭘 사야 되느냐. 두 번째, 얇은 타이어가 좋냐 두꺼운 타이어가 좋냐. 세 번째, 디스크 브레이크냐 그냥 일반적인 V 브레이크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가격대 추천해주세요. 일단은 제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매장에서 많이 나갔던 그 위주로 좀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초보자인데 뭘 사야 되느냐. 제일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람마다 체력도 다르고 또 이제 운동 신경이나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자전거를 완전히 처음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완전한 초보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동 반경도 짧고요, 그 다음에 연습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격대가 높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저렴한 가격대를 먼저 시작을 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기변을 하고, 그리고 쭉 오래 타는 것, 그 수순을 좀 추천을 해드려요. 이제 TT카카로는 스트림 라인업하고 그 다음에 플라이트 라인업의 7단 모델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타시다가 추후에 이제 다른 모델로 바꿔서 계속 오래오래 타시면 돼요. 네, 두 번째, 얇은 타이어랑 두꺼운 타이어랑 뭐가 더 좋은가요?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 얇은 타이어의 경우에는 지면하고의 접촉 면적이 적어요. 접촉 면적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보세요. 얇은 타이어의 경우에는 지면과의 접촉 면적이 적기 때문에 속력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속력이 빠르지만 근데 접촉 면적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접지력이 낮다는 얘기겠죠. 눈이 왔거나 아니면 비가 왔거나 노면이 좀 젖어 있는 상태, 미끄러운 상태에서는 슬립의 우려가 있죠. 두꺼운 타이어의 경우에는 지면과의 접촉 면적이 굉장히 커요. 넓죠. 넓기 때문에 그만큼 마찰력이 있어서 얇은 타이어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정성이 있다 보시면 되는데, 단점이라면은 이게 아무래도 속력이 살짝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탑승자, 즉 라이더가 빠른 주행 그리고 단시간 안에 기록을 재는 스타일인 경우에는 얇은 타이어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나는 그냥 필요 없어, 느긋한 주행이나 아니면은 투어를 생각하고 있어, 그럴 때는 두꺼운 타이어를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디스크 브레이크가 좋나요? V 브레이크가 좋나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면은 좀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내용을 알아도 실전에는 뭐 도움이 안 되고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디스크 브레이크에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하고 케이블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차이는 브레이크, 그러니까 제동을 할 때 유압의 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은 케이블의 장력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레버의 적은 힘만으로도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급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속주행인데 좀 뭔가 속도를 확 줄여야겠다, 그런 상태에서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를 해요. 단점이라면은 일단 처음 접하신 분들은 세게 잡는 습관이 좀 있어요. 뒤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냥 탁 하고 멈춰버려요. 그런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뒷바퀴를 확 잡게 되면은 슬립이 나버리고, 앞바퀴를 확 하고 잡아버리면은 어쩌면은 무게중심 앞으로 쏠려서 잭나이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베이퍼락 현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마 자동차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건데,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그 마찰력으로 인해 안에 있는 유압이 점점 끓어요. 기포가 점점 관안에 차서 나중에는 브레이크 자체에 감이 떨어져서 안 잡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블리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쓰셨던 분들이 좀 쓰셔야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케이블 디스크인데, 케이블 디스크 브레이크는 V 브레이크처럼 케이블의 장력으로 제동을 거는 방식이에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은 브레이크 감이 조금 빡빡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딱히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제동력도 그렇게 차이도 없고. 다만 이게 장력을 이용해서 제동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속선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교체를 해야 돼요. 네,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케이블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 라이더의 악력으로 그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V 브레이크처럼.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예 처음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브레이크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V 브레이크인데, V 브레이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생활차에도 많이 탔고, 심지어 따릉이에도 지금 부착되어 있는 앞 브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게 림 브레이크고요. V 브레이크는 이제 휠에 림을 잡으면서 제동을 하는 방식이에요. 단점이라면은 제동력이 디스크 브레이크랑 비교를 했을 때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점은 V 브레이크는 범용성이 크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이거는 좀 내용이 살짝 길어졌는데요. 그냥 딱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수명자용 또는 센스가 있는 분들, 케이블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러니까 디스크 브레이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V 브레이크는 남녀노소 누구나 탈 수 있는 V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니벨로가 막 그렇게 고속주행을 해봤자 얼만큼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앵간치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굳이 디스크 브레이크까지는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 마지막 질문, 4번째, 가격대 추천해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1번 질문하고 좀 많이 겹치는 거기는 한데, 가격대별로 모델을 소개하기에는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지니까 진짜 가격대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TT카가 기준으로. 일단 초보자는 20만원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30만원대 초반 정도 금액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생활용으로 쓰시는 경우, 출퇴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30만원 한 중반대부터 40만원 후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이제 운동할 거야, 좀 여행도 많이 다니고 투어도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60만원대 중반부터 해서 90만원대 후반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모델들은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4가지 탑4 질문을 좀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드렸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조금 살짝 영상이 길어졌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또 궁금하시면은 또 발키 양지점 또는 동대문점에 이렇게 연락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또 차근차근 얘기를 해드리니까 많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키 동대문점 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